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이거 옛날에 제 채널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제 그 외제차 관련된, 차량 관련된, 오토바이 관련된 영상에 달렸던 댓글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내용이.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게, 나는 내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있고, 나는 어디 가든지 뭐 꿀릴 게 없고, 내가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쏘카를 타고 다니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굉장히 더 많이 얄팍하구나. 그리고 그때 문득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서 수년 동안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고 일한다고 돌아다녔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그냥 건네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 뼈가 있고 어떨 때는 나를 얕잡아 보거나 깔보는 말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땐 못 느꼈던 게 좋은 차를 타면서 칭찬으로 들었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점. 세상은 그래요. 경제적 약자에게는 안 들려주는 말, 보여주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실 적 교묘하게 돌려가기 당했구나라는 걸 벤츠 탈 때 느끼셨다 했죠. 시장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서야만 낄 수 있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껴야만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만 해도 형편이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근황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 이야기를 가리게 되지 않나요? 부자들, 경제적 성장 기회를 더 줄 클라이언트들도 결국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 인맥 등을 공유하지 너무 차이나 보인다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나온 소개받는 방식, 믿음의 벨트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생충은 안 봤어요. 근데 여기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괜찮은데 오토바이 뭐 멋있지 않아?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극복이 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랑은 나는 비즈니스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시각을 그들한테 물어봐도 굳이 뭐 귀찮게 그런 얘기를 해주나?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입 아프게 그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되나?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아예 안 껴주죠. 아예 안 껴주면 왜 안 껴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뭐 세상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 냉정한 사람이니까 굳이 누구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 상관이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도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일을 같이 안 하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편하잖아요. 내가 뭐 좋다고, 나 누구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고쳐주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게 지금 뭐 저도 그런 취급을 어디선간 당하고 있겠죠. 변호사 나부랭이 뭐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은 사람한테 뭘 해줘? 필요 없어. 쟤랑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저는 중요한 사람들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들이 나한테 공유를 해주지 않는 건 뭔지, 왜 공유를 안 해주는지 아예 알 턱이 없겠죠. 그러니까 네 집 자식들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 어디 뭐 회장들만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세상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없다라고 부정해봤자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도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무언가, 접근하지 못하는, 껴주지 않아가지고 알 수가 없는, 그리고 그 기준이 뭔지도 알 수조차 없는 이런 세상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차별받는 사람들,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해도 차별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전체 맥락을 다 알고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분 나쁠 여지조차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힘 빠지는 이야기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위화감을 느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조금 더 물어봐야겠다. 물론 뭐 계층의 사다리를 하나라도 더 악착같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성공을 거머쥐겠어, 뭐 이런 제가 뭐 비장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쉽잖아요. 제가 보면은 더 편하고 더 좋은 삶을, 내 기준에서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어디든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서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정보를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고 그걸 알 법한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자, 한 번 더 껴달라고 하자, 이런 적극성이 원래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런 생각을 보고 누구는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있고 없고, 그런 세상이 있고 없고라는 구조적인 인식,
메타 인지를 하는 것과 아닌 거는 아무래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기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착각에 항상 빠지고 싶죠.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싶죠.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하면서 뭐가 나한테 더 진짜 좋은 건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치사하게 우리들한테는 안 보여주는 세계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